네, 안녕하십니까. 감자마을에 살고 있는 토카주 아이디 초 유튜브 채널 그 이름은 예니의 미래 미국 주식 운영자고요. SEC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다트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SEC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우리나라 다트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애착 종목 업스타트. 이렇게 되면 이쪽에 최근 이제 목록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뭐 8K, 10Q 이거는 이제 뉴스거리들 10K는 1년마다 이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Q는 분기 발표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영어 여러분들하고 대부분하고 똑같이 영어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글 번역본으로 보고요. 일단 최근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용을 번역해서 저는 봅니다. 가끔가다 좀 너무 오역이 좀 심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따로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퀀트는 이제 수학공학, 컴퓨터공학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 주가의 이제 수치를 반영시켜가지고 예상하는 거, 요거 이따가 시킹 알파 쓸 때 좀 이제 이런 퀀트 쓰는 것들이 나오고요. 어닝은 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이따가 또 볼 거 13F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관들이 이제 바로 전분기에 그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 매매한 것들 그런 거를 45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따 참조를 보여드릴 거고요. 국내 주식을 한 지는 10년 정도를 좀 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는 자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일이 작년 이전까지 엄청 바빴어 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 좀 다들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큰 금액, 지금보다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그때 한 요 정도 60%에서 80% 정도 그 수익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효성 TNC 저 9만 원대에 샀거든요. 그때 이것저것 했는데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국내 주식도 근데 반년 정도 제대로 해보고 이제 그때 이제 중순 좀 넘어서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 ETF 위주로 그다음에 니오 그 몇 가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2021년도 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뭐 미국 주식을 뭐 작년이나 올해 좀 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올 초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초입에 운이 좋게도 저는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 주식을 그때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어서 QQQ, ARK 이런 걸로 수익은 보고 있었는데 주식 자체를 거의 접으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LG화학 때문에. 물적 분할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애널들이 이제 뭐 물론 돈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미국에는 과거에 이런 적이 미국도 2000년대 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AT&T, 하여간 예전에 그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해서 주주한테 그 손해를 끼친 이후에 그 회장하고 뭐 그 임원진들이 그 사형은 아니고 거의 종신형에 가깝게 이제 그 뭐 100년형, 뭐 80년 이렇게 받고 그 회사는 해체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너무 틀린 게 많았어요. 주주 친화적인 것들 이제 뭐 배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그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서 이제 그 성장이 뭐든 배당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미국은 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데이터 과거 거를 분석해 보니까 제대로만 투자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좀 오르락 내리락 횡보도 길고 근데 미국 주식은 데이터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결정하면서 그 답한 거를 한 6개월, 한 5개월 주식을 안 샀었어요. 2021년도 초에서 중순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그 조금 빼놓고는 거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만 했어요, 진짜. 그때는 애기 나오기 전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아서 요새는 좀 어떻게 와이프한테 허락받아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거래는 뭐 실험 삼아 몇 주, 뭐 1, 20주 이렇게 사는 거 외에는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산 거는 이제 2021년 중순부터 사가지고 그 미국 주식만 샀어요.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은 하나도 안 사고 그게 이제 근데 지금 한 반년 됐죠. 미국 주식 반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 그 국내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어요. 예, 근데 뭐 그 뭐야 그 투입한 금액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뭐 비슷하든지 좀 더 많든지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 이제 데이터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해 이제 올해나 작년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수를 이기는 게 제 3년의 목표거든요. 3년 동안 지수를 한 번이라도 못 이기면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거의 30% 우량주에다가 ETF 약간 그리고 나머지 6, 70%가 진짜 좀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70% 중에 한 3, 40%는 성장성이 이제 확실한 것들, 그리고 한 3, 40%는, 3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나중에 휴지가 될지도 모르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이상한 걸 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저보다 뭐, 몇 종목 혹은 뭐, 사고 팔고를 잘 하셔가지고 훨씬 수익률 높은 분도 많을 건데, 저는 이걸 발표하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생겼으면 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제가 올 초,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공부는 조금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할 때는 유튜브가 정말 뭐 유례 없이 진짜 엄청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는 좀 유튜브도 아직은 많이 보지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뉴스나 그 다른 사이트들 어쨌든 이제 요거 제가 이거 골라놓은 거 중에서 좀 공부할 때 좀 크게 도움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처음 거는 전 인구의 그 경제연구소인가 그분 거 진짜 볼 거 엄청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국내 거로 얘기돼 있지만 미국 주식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꼭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글쎄 아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을 안 하셨으면 잘 모를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뉴욕 주민이라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저 뭐야 하여간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뉴욕 주민이라고 그 좀 전문가예요. 예, 그분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중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받은 거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그 일 방문자가 뭐 그 500명, 뭐 300명 이래요. 근데 주식이 제가 봤을 때 한 2, 300개? 요거 요거는 이제 종종 괜찮은 것들이 나와요. 유명한 것도 있지만 숨겨진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아니, 국내 블로그, 우리나라 블로그 분들이 천재가 많아요. 저는 블로그로 직접 들어가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오히려 업스타트를 솔직히 그때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때 찾았을 때 2명? 하여간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사게 되는데 그게 미국 주식 올해 거 중에서는 제가 최고 수익률이긴 하죠. 그것도 좀 늦게 사서 그 정도지 그분이 올리자마자 샀으면은 그분은 지금 20배, 예, 20달러에서 사서 400달러까지 갔었으니까요. 한 6개월? 1년 좀 안 돼서요. 그리고 주식 사이트하고 뉴스는 이제 그 뒷변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핀비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서 어떤 게 본인 취향이 맞는지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라고. 일단 핀비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업스타트 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치 쭉 나오고요. 여기에 기관들이 이제 그 목표가가 있어요. 제가 이게 유료 회원이 아니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뉴스들이 쫙 정리돼 있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미국 주식은 그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우리나라 뉴스는 어딜 봐도 다 여기저기 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찾기에 좀 힘든데 제가 야후도 쓰지만 여기 지금 핀비즈는 뉴스, 그러니까 종목 검색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파악할 때 뉴스를 쭉 보거든요. 그거를 할 때 역시나 저는 번역본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은 그간의 뉴스들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료에 넣으면 과거 거도 더 보는데 제가 요거 보는 거 다른 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핀비즈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내부자 거래요. 요게 뭐냐면 옵션 행사에서 이 주스를 이 가격에 사고 같은 날 이만큼을 팔았네요. 이 가격에. 그쵸? 1달러에서 145달러에. 이게 날짜 나오고. 유튜브 가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테슬라 예, 일론이 파는 거 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최근 엊그저께 어제는 안 팔았나 보네요. 다 팔았다 그랬나? 하여간 옵션 행사 28일 날 8시 47분에서 바로 팔고 이번엔 반 조금 더 팔았네요. 쭉 보면은 옵션 행사해서 9일 날 반 덜 팔았거든요. 항상 20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20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이렇게 팔다가 한꺼번에 이번에는 다 정리했나 보네요. 이제 다 팔렸나 보네요. 여기서 이렇게 내부자 거래,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 말고도 그냥 이거 누르면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이 주식에서 얘네들이 샀다. 테슬라에서 일론 말고 다른 사람이 팔았다. 예, 그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많이 보이는 사이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섹터별로 이제 테크놀로지는 마소, 구글, 아마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스크리너는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요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룹으로 가면 이제 섹터별로 지금 요새 핫한 게 뭘까?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가 낫겠죠? 이렇게 반도체가 하루, 일주, 한 달, 세 달, 반도체가 좀 높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그래 매크로, 그다음에 시킹 알파, 시킹 알파는 제가 유료 회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조금 괜찮은 것들이 저한테 맞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거, 본인한테 괜찮은 거 위주로 이제 찾으면 되거든요. 퀀트라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파악한 걸로 했을 때 S&P 500보다 이만큼 높대요. 제가 아직 뭐 확인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이제 육아휴직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같이 해보고,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쭉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평점, 월스트리트나 자기네 이제 퀀트 평점 제일 높은 거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볼 때 성장성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눌러서 성장률 제일 높은 거, 뭐 점수 높은 거 맨 처음 화면이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고, 탑 밸류, 밸류에이션. 근데 탑 밸류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인기 없는 주식이 당연히 점수가 높아요. 왜냐면 엄청 많이 벌고 매출 성장률도 뛰어난데 그게 이제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스타벅스 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제가 수익률도 한 20% 가까이 거기다가 배당률도 제가 산 가격 대비는 8% 배당이에요. 그럼 거의 뭐 30%그 수익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배 이제 나르는 거니까 통나무나 이런 거 이게 그 탄소세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죠. 근데 짐작하실 분도 국내 주식 뭐 조선주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당분간 조선 괜찮을 거예요. 이게 뭐 탄소 뭐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네요. 제게 조금 봐볼까. 이렇게 찾아서 본인 거가 뭐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퀀트 평점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이 좋아요. 제 성장주 한번 봐볼까. 일단 이것도 스크리너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일단 시간이 되면 해보고요. 그렇게 저는 스크리너 저는 탑다운 방식의 그 바텀업 방식이라서 여기도 스타벅스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요새 조금 괜찮아하는 게 이제 테크 주식이잖아요. 내년에 테크 주식이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괜찮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퀀트 평점 높은 거는 제가 온 세미컨덕터 이거 제가 우리 카톡방에 좀 한두 번 올렸었죠. 이따가도 있는 건데 뭐 퀄컴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데 그로스 비 프로티퍼빌리티가 뭐냐? 수익성 에이블 이렇게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요런 저 시킹 알파에 이제 좀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차트 밑에 거 누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1년을 꼭 바꿔줘야 돼요. 1년을 바꾸면 그 어닝 시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때 뭐 제가 요때는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고. 근데 그 블로그에서 찾았을 때 그분은 이때 사셨어요. 20달러 때. 요 더 전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때 사서 400 여기 이게 데이터가 400 이상까지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같이 공부하면서 잠깐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사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라 제가 그래서 그때 한 120 몇 달러랑 130달러 사이에서 아주 큰 비중은 못 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비중을 실었는데 원래 목표는 이때 어닝 발표하고 요때 이제 제 계산상으로는 지금 180달러 정도면은 좀 사볼만 하다서 그때까지 떨어질라 그랬더니 고기를 안 오고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때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여러 개 화면을 펴놓고 하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요거 처음이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본인 종목 치시고 요 차트 크게를 누르고 어닝이 언제인지 보려면 1년 이상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닝 그 내용도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고요. 그 어닝 그다음에 그 차트 항상 날라갔죠. 근데 요번에는 솔직히 여기서 놀았으면 아마 요때 어닝이 그저 그래서도 한 요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너무 고평가라서 저는 거의 300달러 그때 저 카톡방에는 올렸었는데 100 몇십 프로 올라가니까 200%까지 찍었는데 300달러부터 한 307, 80까지 해가지고 거의 가지고 있는 90%를 다 팔았어요.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그게 요 차팅을 누르면 요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P 그때 요때는 뭐냐면 업스타트가 매출하고 그 이익이 막 300% 매출 100% 이렇게 두 분기 찍었을 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평가 당연히 가야죠. 예.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P가 현재 149.58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좀 계산을 그때그때 다 하지 않아도 뭐 에비타,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예, 시킹 알파에서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퀀트 평점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보다는 저 다른 거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잠깐 확인할 때 업스타트는 다 비싸다고 나오는 거죠. 예. 가격대. 왜냐? 성장률이 100%씩 하다 지금 1, 20%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그거는 제 유튜브 보면은 좀 자세하게 해석이 돼 있는데 그것도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월마인. 그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확실해서 요거는 좀 제가 바쁘거나 그럴 때 몇 가지가 이제 괜찮은 거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거는 다 나오고요. 근데 수치나 그래프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보기가 편해서 여러 종목을 간단히 볼 때는 예, 월마인 요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셜. 야후 파이낸셜 많이들 쓰실 텐데,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뭐 이렇게 네, 저 P, EPS, 어닝 요거는 저 뭐야 배당 그다음에 목표 주가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여기서도 또 볼 수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 1년 향후 1년간 목표 주가 요 베타가 저도 그냥 대충 볼 때 뭔지 몰라서 그랬는데 그 여기 어느 거야 나스닥이 1이라고 하면 얘는 1.3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뭐더라? 아, 요거는 제가 제 유튜브 할 때 올렸었던 건가?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야후에서는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옵션도 좀 나중에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옵션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도 알고서 안 했었거든요. 아예 거들떠도 안 봤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자기가 장기로 보유할 주식 중에 그 중간중간 떨어지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풋을 팔면 그게 저 밑에 내려가도 제가 어차피 더 내려가면 사면 되니까 그 시스템이라서 그 너무 많이 안 내려가면 그냥 풋을 팔 때의 그 이득만 살짝 취할 수 있고 자기 주식은 어차피 계속 있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그걸 어차피 제가 장기 보유할 거면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리비안이 첫 이제 풋콜의 처음이 그 6일인가 7일 뒤더라고요. 저거는 어,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봐주시면 돼요.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신규 상장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옵션이 요때 시작됐거든요. 딱 그 전까지 글쎄 우리나라 좀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뉴스로 좀 띄워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하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은 이제 예, 야후에서 그다음에 구글 파이낸스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저는 자주 써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종목 혹은 비슷한 흐름인 것들이 이렇게 같이 뜨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퀄컴 주가, NST, 암젠, 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차트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또 제가 QQQ
QQQ랑 비슷한 게 스파이 비슷하죠 1년으로. 네, 최대한 보면은 QQQ가 먼저 시작하고 이제 스파이는 그 뒤에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좀 그렇고 5년으로 보면은 당연히 QQQ죠. 그래서 최대로 봐도 QQQ, 5년으로 봐도 QQQ. 근데 1년으로 보면은 그죠 이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직접 비교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SOXX 반도체가 핫했잖아요. 네. 반도체가 요 색깔. 반도체가 장기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최대한 10년,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때 시작됐으니까 ETF가 5년으로 보면은 그쵸. QQQ보다도 앞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좀 QQQ를 저 친척들이나 저도 QQQ를 올해 이제 샀다가 팔고 와이프 계좌에 조금 있는데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의 틀이 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TQQQ 이런 것도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뭐 다른 세배 레버리지나 이런 거, 제가 추천은 안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거를 뭐 비교 분석하기가 진짜 좋아요. 구글 파이낸스. 예. 그다음에 investing.com은 제가 아마 이 화면으로는 잘 안 왔는데, 예. 그래서 뭐 지수 선물 볼 때나 뭐 세계 지수 같은 거 볼 때, 예, 이걸로 다 이렇게 보시는데, 화면이 핸드폰하고 좀 틀리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는 게 뭐냐면, 경제 캘린더를 누르면, 지금 저는 요거 필터를 해서 이제 저 미국 거 위주로 보거든요. 내년에는 한국 거랑 중국 거랑도 볼지 모르겠죠. 브라질도 이제 누를 샀으니까 브라질 남미 쪽도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그 육아휴직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분이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 뭐 요거를 다음 주 거 볼까요? 국채 입찰 날짜 이것도 미리 좀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뭐 실업 이런 거. 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좀 하시다 보면 이게 필요하신 걸 느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함축적으로 쭉 훑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이따 궁금하신 점은 더 물어보시고 일단은 제가 다 이렇게 훑어는 드릴게요.